자, 봅시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부등식과 로그부등식을 이제 풀 건데, 역시 그래프를 근거로 해가지고 풀 거예요. 자, 지수부등식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할 거야. 만약에, 자, 첫 번째 이런 유형이 있다고 봅시다. A의 fx제곱보다 A의 gx제곱이 크다라는 게 부등식이 있어. 이걸 풀어야 돼. 그럼 이거 풀 때 A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죠. 첫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커. 그럼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죠? fx보다 gx가 크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fx보다 gx가 크다라는 요 부등식을 풀어서 x값의 범위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니까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바꾸어서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돼서 밑이 달라? 뭐 어떻게 해결하자고? 밑이 다를 때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계산하는 거죠. 양변을 로그를 취하여 푼다. 이렇게 할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이런 꼴이야. f(a)x 제곱은 0보다 크다. 이런 꼴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풀 거야. 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만약에요. 2의 2x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얘가 항상 성립하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데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나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답니다. 그럼 일단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치환해서 해결할 건데 이 x제곱을 치환하면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at 플러스 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야. 자, 근데 아까 했던 거 생각해봐. 우리가 치환할 때 대응관계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잖아. 그지? 자, x가 실수하는 건 t가 어떤 놈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야. x가 실수다? 그럼 t는 양의 실수다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얘가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야. 양수 t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양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지영이 자는 거 아니지? 자꾸만. 자, 이거의 그래프를 가지고 0보다 큰 쪽에서 양수가 될 A값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케이스를 나눠야 될 게, 자, 축이 여기에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 나눠야죠. 왜냐면 축이 여기 있는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증가함수거든. 왜? 어차피 0보다 큰 쪽만 보면은 증가함수거든. 그러니까 최소값을 어디서 가져? 여기서 가져. 0에서 최소값을 가져. 그러니까 0일 때의 함수값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항상 양수가 되려면. 그지? 그리고 축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을 때는 최소값을 여기서 갔잖아. 축에서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이니까 여기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첫 번째 축이 2분의 a인데 2분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증가함수입니다. 0일 때의 함수값만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 0 대입하시면 a 플러스 1이고 a 플러스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같으면 되냐 안 되냐? 같으면 되지. 왜냐면 0보다 큰 t에 대해서 양수해야 되거든. 0일 때는 0이어도 상관이 없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만 양수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 이게 양의 실수 t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0,0 지나도 양수에서는 0보다 크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만족해. 그래서 정리하시면 a가 0 이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하나 나온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2분의 a가 0보다 클 때,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판별식 d는, 그죠? 이렇게 안 만나니까 판별식 d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고, 요거 0보다 작다. 자, 요거 부등식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 또는 이 경우가 된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아까 방정식 풀 때처럼 내가 이런 것들은 치환해서 갈 텐데 치환할 때 대응 관계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0보다 큰 x에 대해 상상 확립한다라고 했어. 얘가 0보다 큰 x에 대해 상상 확립한대. 그럼 얘는 어떠한 t에 대해 상상 확립하는 거야? x가 0보다 크다. 그럼 t는 어떤 놈이다? 1보다 크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x에 대해서 애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1보다 큰 t에 대해서 애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로그 부등식 푸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로그 A의 fx보다 로그 B의 gx가, 아니, A의 gx가 더 크다. 자, 얘도 마찬가지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죠. A가 1보다 클 때는 fx보다 gx가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죠? 근데 이제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진수 조건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얘네들이 다 양수하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fx하고 gx가. 어쨌든 gx가 fx가 크면 fx보다 크면 fx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둘 다 양수하는 게 보장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뽑을 때 요게 따라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둘 다 양수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과 1 사이다라고 한다면 감소함수니까 fx가 gx보다 커야 되고요. gx가 0보다 크면 되겠죠. 둘 다 양수가 보장되려면. 그죠? 요거 따라갑시다, 이거.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방정식 풀 때랑 거의 흡사하죠? 자, 이렇게 밑이 달라? 어떻게 하고 그랬지? 밑이 다를 때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기로 했죠?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치? 네, 마찬가지로 f 로그 a의 x는 0보다 큰다. 이런 꼴이야. 치환하는 거죠.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로 줘주면 얘도 역시 치환해서 갈 거야. 치환할 때 근의 관계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 더 풀어보고 가자. 로그 a의 x의 제곱, 로그 2의 x라고 하자. a 곱하기 로그 2x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자, 이 부등식이 2보다 큰 모든 x에 대해 항상 성립하면 돼. 다시. 자, 1보다 큰 모든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대, 얘가. (1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치환해서 갈 거야. 자, 어떠한 t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t가 마이너스? 양수, 그치? 양수. 이게 x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로그 2의 x가 양수라는 걸 보장하는 거니까. 그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걸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되겠지. 경우 나면서. 되겠어? 아? 자, 봅시다. 이거 풀래. 뭐부터 해야겠냐? 1번은. 일단 밑이 통일이 되는 상태야. 그죠? 밑을 얼마로 통일하면 되니? 2분의 3으로 통일할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3에, 아니 3분의 2로 통일할게요. 얘는 3분의 2에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5제곱이잖아, 얘가. 얘가 3분의 2에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승 있으면은 얘가 5제곱이네. 그지? 3분의 2에 x제곱. 그 다음에는 4분의 9 곱하기 여기 3분의 2의 세제곱에 x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비교가 안 되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a의 x제곱꼴, 얘도 a의 x제곱꼴로 바꿔줘야 돼. 알겠지? 여기 앞에 개수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 4분의 9도 넣어줘야 되지. 4분의 9는 3분의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우변을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얘가 실제로 이제 3분의 2의 3x 마이너스 2제곱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수의 조건식 바꾸시면은 어떻게 되냐? 5보다는 x제곱이 작다. 그리고 3x 마이너스 2는 더 작다. 이렇게 가야겠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요 2차 부등식만 푸시면 돼요. 연립부등식만 푸시면 돼. 자, 2번은 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 열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수가 나타난다. 소수 1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수가 나타난다. 자릿수를 얘기해주고 있네? 우리 앞에서 상용록을 가지고서 어떤 그 복잡한 지수꼴의 자릿수를 생각해봤잖아. 그지? 제가 소수 1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수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얘기야? 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 15분의 4의 n제곱인가요? 15분의 4의 n제곱. 여기다가 로그를 취했을 때 얘가 어떤 놈이어야 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0 이상 마이너스 9 미만이다. 이거 이제 풀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쪽쪽 요 n 앞으로 나올 거고 얘는 로그 4 빼기 로그 15 되겠죠. 자, 요거 대입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로그 2값하고 로그 3값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돼. 얘는 2로그 2야. 자, 로그 2에 2배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5야. 로그 3 더하기 로그 5고, 로그 5는 또 1 빼기 로그 2니까 다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숫자가 예쁘진 않아가지고 계산이 복잡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 덧셈, 뺄셈, 나눗셈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1번은 뭐 해줘야 되겠어? 얘는 치환하라는 얘기겠지? 그죠? 3의 x제곱을 t로 쳐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냐 이거? 9 곱하기 t제곱이냐?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는 이렇게 묶어볼게요. t제곱 묶으면 t-9 나오니까 t제곱에 t-9에 플러스 t-9고요. 그러면 t-9에
t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니까, 따라서 t가 9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고, t가 지금 3의 x제곱이니까 요거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a의 x제곱 자, 어쨌든 연립부등식이니까 요거 왼쪽 거랑 오른쪽 거 각각을 풀면 되는데 왼쪽 것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은 왼쪽 걸 저 생각할 때 요거는 이제 a가 미치니까 요거랑 묶어줄게요. 양변을 a의 x제곱 나눠가지고 자 a의 x제곱 나누면 a의 1-x제곱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식이 보기 편하네. 여기 밑이 다르니까 로그 취하면 되지. 그지? 로그 취하면 로그 a의 1-x는 여기 오면 되는 거고요. 자, 밑이 10인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부등호 변함 없습니다. 1-x 나오고요. 요 1-x 묶이고요. 로그 a 빼기 로그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a보다 b가 크다고 했어요. a보다 b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로그 a보다 로그 b가 클 거고요. 얘는 양수일 거고요.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1-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네. 따라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왼쪽 부등식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른쪽 부등식을 풀면 야 오른쪽 부등식을 풀 때는 일단 뭐 해주는 게 좋겠어 얘도. 어떻게 정리해주고 가는 게 좋겠어. 식을 양변에 b의 1-x제곱으로 나눠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지. 그치? 그죠? 제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b의 x-1제곱을 양변에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날아갈 거고, 그럼 a의 x제곱이 b의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똑같이 로그를 취합니다. 똑같이 로그를 취하면 로그 a의 x는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되겠죠? 넘기시면은 x 곱하기 로그 a 빼기 로그 b.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전히 얘는 어떤 놈이죠? 뭐야 이거 잘못 풀었잖아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b가 a보다 크니까 얘가 음수잖아. 그럼 얘가 음수니까 얘가 어떤 놈이어야 돼? 1-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음수잖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얘는 여전히 양수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x는 0 이상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x는 0 이상, x는 1이야. 그래서 따라서 x는 0 이상 1이야. 가능하겠죠? 잠시 쉬었다 갑시다. 자, 봅시다. 다음 각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로그 부등식이네요. 일단은 요거 합쳐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로그 x-1에 2x-3 로그 3x 플러스 27 이렇게. 자, a는 b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한 두 개짜리 부등식을 만들어줘야 뭔가 식을 다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에 대해서 결론이 뭐예요? 밑이 10, 1보다 크니까 x-1에 2x-3이 3x 플러스 27보다 크다.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에 추가로 진수들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더 연립부등식 형태로 가야 된다니까. 알겠어? 그럼 요거랑 연립부등식 풀어서 가시면 돼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역시 자 a는 b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우변을 정리를 할게요. 로그 a에 2-x 곱하기 얼마 여기?
여기 플러스 1은 로그 A의 A니까,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여기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요 놈이 요 놈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가야지. 이제 경우 근데 A가 뭔지 모르니까 A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거지, 그지? 첫 번째로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2 마이너스 x 곱하기 A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요. 얘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정리해주면 요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고요. 요거는 얼마냐?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2고요. 그럼 넘기시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다시 넘기시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야. 됐죠? 그럼 이 부등식 풀면은 자,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이게 0 되도록 하는 거는 x는 마이너스 a하고 2야. 그럼 수직선에서 나타나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 a하고 2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0보다 크려면은 2보다 크던지 또는 마이너스 a보다 작던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이제는 요 조건도 만족해야 되잖아. 얘가 양수한 조건도 만족해야 되잖아. 그치? 자,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얘는 양수야. 그러니까 얘가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X는 뭐보다 작아야 돼? 2-X가 0보다 클 거니까. 따라서 X는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요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나오지만 X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부분만 선택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된 거예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서 a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올 거예요. 부등호가 x제곱 마이너스 2x가 2 마이너스 x 곱하기 a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0보다 커야 되는 게죠. 이렇게 진수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또 요거 이항해서 또 이항하시면 요거 인수분해가 아까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재활용 합시다. x-2에 x 플러스 a는 0보다 작다. 이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보시면 지금 어디야? x가 지금 0과 1 사이야. a가 0과 1 사이니까 또 마이너스 a는 여기쯤에 있다고 하고 2는 여기쯤에 있다고 하고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사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그런데 지금 이 부등식도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이 부등식을 풀면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야. 그럼 따라서 x가 2보다 크던지 또는 x는 0보다 작다란 말이야. 근데 2보다 큰 부분을 보면은 2보다 큰 부분은 여기잖아. 공통 부분이 안 생깁니다. 그지? 그 다음에 x는 0보다 작다인데 a가 0. 얼마니까 마이너스 a는 0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0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겠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던지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됐습니까? 요거 또는 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지금 뭐야? x냐 이거? 3번에서는 밑이 x야? 그건 뭐 뻔하잖아. 밑이 x네. 그럼 밑변항 써서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로그 4x 마이너스 3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밑이 변수면 다루기가 어렵잖아. 밑을 10으로 바꿔주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양변에 로그 x를 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함부로 부등식에서 함부로 곱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로그 x가 0보다 클 때, 즉 x가 1보다 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야죠. x가 1보다 크고 0보다 클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봅시다. x가 1보다 크면 얘는 양수야. 넘기시면은 부등호 변화 없고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정리하시면 이거 로그 x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하고 비교하시면 되죠. 밑이 10이니까 부등호 유지되고 4x-3이 x제곱보다 크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자, x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시작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다 만족하죠? 요거 만족하는지를 얘하고 얘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그죠? x가 1보다 크다랑 얘랑 교집합하면 그냥 이거 자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나 해집합이 이렇게 나오고,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요게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얘 양변을 곱했을 때 부동호가 바뀌어요. 부동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로그 4x-3이 이렇게 로그 x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간다고. 곱했을 때. 그래서 이거 푸시면은 이제 어쨌든 얘가 밑이 10인 건 똑같으니까 요거 부등호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거 푸시면은 어떻게 나와요?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정이 뭐냐면 x값이 0과 1 사이라고 했거든? 그럼 공통부분 찾으시면 얘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는 해집합이 0과 1 사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또는 얘가 저 3번 부등식의 해집합이 되는 거지. 자, 4번은 풀어봐요. 뭐 다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4번은 풀어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대소관계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자, 주어진 조건을 활용을 해봅시다.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부등식 주어졌잖아. 자, 얘를 가지고서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 그럼 저기서 보면 로그 A의 B나 로그 B의 A 이런들에 대한 뭔가 대소관계다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활용해서 뭔가 갈 거니까 여기다 로그를 취하는 거야. 미치 A인 로그를 취할게요. 근데 미치 A인 로그를 취할 때, 자, 여기서 A가 1보다 크다는 걸 확인을 하고 가야죠. A가 1보다 크니까 미치 A인 로그를 취할 때 부등호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갈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로그 A의 B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정보는, 아, 로그 A의 B가 1과 2 사이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죠. 알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자, 로그 A의 B, 얘가 1과 2 사이야. 그리고 로그 B의 A는 얘를 역수를 취한 거니까 얘는 2분의 1과 1 사이겠지. 얘가 1과 2 사이면은. 그지? 얘는 2분의 1과 1 사이일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정리하시면은 뭐야? 로그 A의 B분의 A는 1 빼기 로그 A의 B 맞냐?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B의 A분의 B는 1 빼기 로그 B의 A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자, 얘가 1과 2 사이였어. 얘가 1과 2 사이. 그럼 얘는 역수관계니까 2분의 1과 1 사이야. 그지? 그럼 얘는 어떤 놈이겠니? 1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지. 1보다 큰 놈을 빼기 때문에 음수일 거야. 그쵸? 그리고 얘는 1에서 얘를 빼준 거야.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놈을 뺀 거야. 그럼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1일 때를 생각해봐. 1일 때는 얘는 뭐가 돼? 0대잖아. 0초가 2분의 1 미만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은 가장 큰 놈은 로그 A의 B야. 로그 A의 B가 가장 큰 놈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로그 BA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 로그 BA.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로그, 로그, 여기 쏙 와야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이 조건을 가지고 2x, 3y, 5z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래. XYZ가 이런 관계인데 이걸 가지고 2x랑 3y랑 5z를 대소관계를 비교할래. 이거 어떻게 해줄까? 하는 거야. 2x하고 3y하고 5z를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야 돼. 어떻게 해줄까? 우리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일단은 매개변수를 좀 활용해보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은 얘를 매개변수 t라고 놓으면 x, y, z가 다 나와. 그지? x, y, z가 다 나오니까 x, y, z를 구해놓고 생각하면 되죠. x를 구해보시면 x는 뭐예요? 로그 2의 t입니다. 로그 2의 t고요. y는 로그 3의 t가 되는 거고 z는 로그 5의 t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2x하고 3y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 2x 여기다 2를 곱할게요. 2x는 자, 로그 뭐예요? 로그 2의 t제곱이야? 그 다음에 3y는 로그 3의 t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 얘가 누가 더 큰지. 그죠? 어떻게 해주냐면 이 상태로는 비교가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뭔가 공통 부분이 있어야지 비교가 좋은데 지금 밑이 다르니까 불편하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얘를요 2x분의 1로 바꿀 거고요. 그럼 얘는 로그 t의 제곱분의 2인데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로그 t의 루트 2로 바꿀 거야. 가능하겠어? 이렇게 여기 밑하고 진수에 똑같이 2분의 1 제곱 해준 거야.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3y분의 1 같은 경우는 로그 t의 세제곱분의 3인데 얘를 바꾸는 거죠. 로그 t의 세제곱분 3으로 바꿔주는 거야. 3분의 1 제곱씩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밑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진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거든. 그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죠?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XYZ가 양수라고 했고요. XYZ가 양수고요. 밑이 다 1보다 크니까 얘가 1보다 큰 수예요. 밑이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 큰 놈이 큰 놈이야. 알겠어? 그럼 세제곱근 3하고 루트 2하고 비교를 하려면 거듭제곱을 해서 그죠? 거듭제곱근을 없애면 되잖아. 양변에 똑같이 6제곱을 하면 얘는 뭐가 돼? 9가 되겠지? 얘는 6제곱을 하면 뭐가 되냐? 6제곱하면은 제곱하면 4되고 6제곱하면 8 되는 거 아니야? 제곱하면 2 되고 6제곱하면 8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얘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6제곱을 똑같이 했더니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큰 거야. 그럼 진수가 얘가 더 크니까 요놈이 더 큰 거지.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2x분의 1이 3y분의 1보다 더 작구나. 역수 취하시면 2x는 3y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야. 됐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내가 만약에 OZ분의 1을 하시면 이거 뭐가 되냐? 로그 t의 5제곱분의 5인데 t의 5제곱분의 5인데 얘는 다시 쓰면은 로그 t의 5제곱근 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랑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럼 5제곱근 5랑 비교를 해보시면 얘랑 비교해볼게. 얘는 둘이 비교해보시면 15제곱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15제곱을 하면은 얘는 얼마야? 3의 5제곱이고 얘는 5의 세제곱 125고 얘는 243이니까 얘가 더 크네. 그지? 맞죠?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얘랑 둘 다 10제곱을 하는 거야. 둘 다 10제곱 하면은 얼마로 나오냐면 2의 5제곱 나오고 얘는 5의 2제곱 나오고 얘는 25, 30이니까 얘가 더 큰 거네. 아, 이런 순서네. 그지? 그죠? 그럼 여기서 진수 루트 2가 얘보다 크니까 루트 2가 얘보다 크니까 2x분의 1은 뭐야? 5z분의 1보다 큰 거고요. 역수치하면은 2x가 5z보다 지금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5z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3y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A, B, C를 비교해야 되는데 뭔가 좀 복잡해 보여요. 자, 어떤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럼 뭘 보여야 돼요? A가 B보다 크다는 걸 보이고 싶으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A가 B보다 크다의 정의 자체가 A 빼기 B가 0보다 크다야. 그래서 당연히 얘가 정이니까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근데 A 빼기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생길 거예요. 그때 쓰는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자, 둘 다 양수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A가 B보다 크다랑 A의 n제곱이랑 B의 n제곱 비교해서 A n제곱이 B의 n제곱보다 크다랑 동시관계야. 우리가 아까 전에 이게 비교할 때 다 거듭 제곱해서 비교를 했잖아. 그죠? 맞죠? 이렇게 거듭 제곱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랑 뭐랑 동시관계냐면 B분의 A가 1보다 크다랑 동시관계야. 양변을 B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우리가 어떤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거듭 제곱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누어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다 지수꼴이야. 지수꼴인데 이때 나누어서 자 보시면은 얘랑 지금 보시면 다 비슷비슷한데 지수가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상태니까 뭔가 나누어서 밑에 같은 놈들끼리 묶어줄 거야. 자 그러면 B분의 A를 한번 구해볼게요. B분의 A는 A의 A제곱 곱하기 B의 C제곱 곱하기 C의 B제곱 분의 A의 A, 땡큐네. 요거 약분이 되는 거니까 좀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밑이 같은 놈끼리 한번 묶어볼게. 얘는 뭐야? B의 나누기니까 B-C제곱이고 얘는 C의 C-B제곱이야. 요거 지수를 통일할 수 있겠네. 얘는 B의 B-C제곱 곱하기 얘는 C분의 1의 B-C제곱이고요. 이거 합쳐버리면 지수가 없어서 C분의 B의 B-C제곱이야.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죠. 그럼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자, 얘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C분의 B. 양면을 C로 나누면 C분의 B가 1보다 작잖아. 얘 1보다 작아요. 자, 그리고 얘는 양수냐? C-B는 B-C는 B-C는 0보다 작네. 얘가 0보다 작네. 자, 그럼 봐봐. 밑이 1보다 작아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지수함수가 이런 감수함수인데 여기 지수가 음수야. 음의 지수라고. 그러니까 1보다 큰 값을 갖죠. 그죠? 그래서 얘는 1보다 큰 수야. A를 B로 나눴더니 1보다 크구나. 그래서 따라서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B하고 C하고. 잠깐만. 오셨는데 잠깐만. 네. 예린이. 네네네. 너무 죄송해요. 이 부분만 결제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B하고 C를 비교하려면 자, C분의 B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C분의 B 하면은 여기서 뭐가 약분되냐면 B의 C제곱이 다 약분돼가지고 자, A의 A제곱 곱하기 C의 B제곱 나누기 A의 B제곱 곱하기 C의 A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정리하시면은 A의 A-B 곱하기 C의 B-A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C분의 A의 A-B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C분의 A는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작은 수야.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 그리고 얘는 음수죠? 그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밑이 1보다 작은데 지수가 음수네. 어떻게 돼? 1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B는 C보다 크다. 그래서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AB가 양수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보다 클 때, 자, 이거 대수관계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자, B하고 C를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둘 다 뭐의 제곱 형태잖아. 로그 A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입니다. 그죠? 이거 제곱이고. 그 다음에 C는 로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네요. 둘 다 제곱이니까 얘하고 얘만 이제 비교를 할 건데요. 괜히 풀었네, 이거. 자, 이제 로그 A, B하고 로그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지금 비교를 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AB하고 비교할 수 있겠니?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AB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AB하고만 비교할 수 있으면은 얘네들이 비교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그걸 제곱한 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자,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AB하고 누가 더 클까? 이게 더 크지? 빼보면 어떤 식일 거냐면 A-2분의 B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B 제곱이야. AB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하는 게 보장이 돼요. 그래서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커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커요. 그럼 로그 취해도 당연히 크겠죠? 그죠? 이게 큽니다. 근데 제곱해도 그럼 당연히 크냐? 그럼 또 다른 얘기야. 왜냐면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다 다르거든. 그지? 제곱할 때는 절대값이 누가 더 크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죠? 얘 부호를 또 생각해야 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보다 작다고 가정했잖아. 얘가 1보다 작다고. 그럼 얘는 어떤 놈이라고 보장하는 거야? 진수가 1보다 작으니까 음수라고 보장하는 거거든? 자, 음수잖아. 그러면 얘가 더 절대값이 얘가 더 큰 놈이야. 그지? 그러니까 제곱하면은 얘가 더 커지는 거지. 그죠? 일단 얘가 얘보다 크긴 하지만 절대값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제곱하면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B가 C보다 더 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이제 B를 비교할 건데 A하고 B를 보시면 얘는 이거 지수를 앞으로 내려와서 보내서 얘는 4 곱하기 로그 A 곱하기 로그 B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는 B하고 뭔가 관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가, 그지? 얘는 X 더하기 Y의 제곱이고 얘는 4XY 이런 꼴이잖아. 그지? 자, 어떻게 해줄까? 비교하기 위해서.
B에서 A를 빼면 요거 전개한 다음에 이거 전개한 다음에 이거 빼주시면은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는 거 보이세요? 이거 로그 A의 제곱 x, y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 여기 4xy니까 빼주면은 이게 뭐가 되냐?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서 이거 빼주면.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B는 뭐다? A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B가 C보다 크고 B는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C하고 이제 A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네. C하고 A를 비교해야 돼. C하고 A를 비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 C하고 A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생각해봐. 로그 A제곱하고 로그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누가 더 커? 다시 A제곱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누가 더 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 크겠지. 그러니까 밑에 10인 로그를 취하면 부동화가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로그 A제곱보다는 로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더 크다는 게 보장이 돼 있다고. 근데 아까도 확인했지만 얘는 음수야. 그지? 같은 방법으로 로그 B제곱보다 로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더 커요. 그리고 얘는 음수예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거. 자, A하고 C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A가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절대값이 더 작은 애들이잖아. 0에 더 가까운 애들. 그지? 둘 다 얘가 더 작긴 하지만 얘네들이 곱하면 더 커지는 거지. 절대값이 더 크니까 얘네들이. 그치? 그래서 A가 C보다 크네. 자, 그러면 B는 A보다 크거나 같았고 A는 C보다 크다. 이런 관계식이 있겠네. 대소관계가.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모두 양수해. 두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뭐 조건이 뭐냐? 두근이 모두 양수. 축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된 거죠. 두근이 모두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축이 0보다 크고 0일 때 함수값이 양수고 판별식은 0 이상이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조건식을 만들면 첫 번째 F0, 0을 대입하시면은 1 마이너스 로그 A 제곱입니다.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로그 A 제곱이 0보다, 1보다 작다 나오니까 로그 A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이거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뭐야? 축은 1 더하기 로그 A가 축이네요.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따라서 로그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 D는 4분의 D는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에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A 제곱이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정리하시면 로그 A 제곱 2개 2 곱하기 로그 A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A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로그 A로 묶어주시면 로그 A 더하기 1이 0 이상이다. 그럼 로그 A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나요? 로그 A의 범위는
0 이상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지? 됐죠? 그럼 로그 A의 범위를 한번 보면은 로그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여기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것은 뭐 어차피 의미 없네. 여기서 보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아니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은 어디냐? 0 이상 1 미만이 되는, 그치?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래서 따라서 로그 A는 0 이상 1 미만이고, 그럼 A는 0일 때가 1일 때죠? 1일 때는 10일 때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 범위가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두식은 알파, 베타 할 때 이걸 만족한대.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0, 1,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야? 0일 때 양수, 1일 때 음수, 끝. 두 가지. 그죠? 0 대입하시면 뭐야? 0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 얘가 0보다 크다. 1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A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 얘가 0보다 같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로그 A의 범위 구하시면 A 값 구할 수 있죠. 범위. 생략할게요. 어차피 비슷한 과정이니까. 가능하겠죠.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일단 저 x의 로그 2의 x가 a의 x제곱보다 항상 크것 같아요.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그럼 이거 일단 뭐부터 하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자. 밑과 지수에 동시에 변수가 있으니까. 그럼 요거 앞으로 내릴 거고요. 로그 2의 x의 제곱. 이거는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x의 제곱인데 이게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치환할 거 아니야? 그잖아. 로그 2x를 치환할 거잖아. 그러면 자, 치환합니다. 로그 2x를 치환합니다. t제곱. 예, 이거 이용하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로그 2a.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모든 양의 실수 t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 그럼 어떠한 t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야? 로그 2x를 내가 t라고 치환했잖아. x가 양수다. 그럼 t는 뭐야? x가 양수다. t는 뭐야? 실수 전체잖아.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t는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그냥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뭐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뜨거나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항상 0 이상이려면. 그러니까 조건이 뭐야? 판별식 d가. 그지? 1 플러스 로그 2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a 값 보면 나오겠지. 그죠? 자, 11번에 보면은 반감기가 나옵니다. 반감기. 뭐 일정한 비율로 분개되어 7일 후에는 절반이 된다. 7일 후에는 절반이 된다.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포 분열 같은 경우 5시간마다
5시간마다 뭐 4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막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문제들 해결할 때는 우리가 단위 배율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단위 배율. 단위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일정한 비율이에요. 단위 시간 동안의 비율. 알겠어? 단위 비율을 만약에 내가 A라고 정하자. 단위 배율을 A라고 정해. 그러면 자, 여기서는 단위 기간이 이제 이 하루야, 하루. 이게 7일 후에 절반이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단위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의 배율을 내가 A로 잡은 거야. 그럼 조건식에 의하면 7일마다 절반, 7일마다 2분의 1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조건식이 어떻게 되냐면 A의 7제곱이 2분의 1이다라는 얘기야. 맞지? A배씩 7일이 지났어. 그럼 A를 계속 7번 곱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7제곱이 2분의 1이다라는 조건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A는 얼마냐? A는 2분의 1에 7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기간 동안에 하루 동안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아놔야 식을 세우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자, 며칠 후에 처음에 10분의 1 이하가 되는가? 자, N1이 지났다고 하자. N1 후. N1 후는 자, 몇 배가 되냐? 매일 2분의 1에 7분의 1 승배가 되는 거잖아. 지금 매일. 그럼 N1이 지났어. 그럼 몇 배가 되겠어? A를 N번 곱해야 될 거니까. 그죠? A를 N번 곱할 거니까 얘는 2분의 1에 7분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 양의 10분의 1 이하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1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제 이 부등식 푸는 거지. 밑이 다르니까 로그 취해서 풀면 돼, 이제. 로그 취하면 로그 2분의 1에 7분의 N은 여기 올 거고요. 로그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얼마? 이거 뭐야? 마이너스 로그 2죠? 이게 마이너스 로그 2. 그지? 따라서 7분의 N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2니까 마이너스 0.3010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이 부등식을 풀어서 N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답변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 집합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 너네가 이제 만약에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것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아래쪽 영역이야.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y는 fx가 이렇게 있으면 y좌표가 얘보다 f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 부분 그래프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떠한 점 x, y를 어떠한 점 x, y가 이 부등식을 만족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x는 정수였으면 좋겠고. 자, 봐봐요. 저 부등식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볼게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n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이 있죠? 뭐부터 체크하자고 했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같이 있으면 역함수 관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그죠? 예,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y는 2x제곱 빼기 n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x는 2의 y제곱 마이너스 n이고요. 정리하시면 y는 로그 2의 요거 이용하면 x 플러스 n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역함수 관계라고.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의 대칭 관계인 걸 활용을 해야 되겠지. 맞지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쪽에 생긴다는 거야. 그죠? y가 크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수함수 그래프일 때는 뭐부터 그려야 돼? 점근선부터 찾아야 돼. 점근선. 점근선이 뭐냐? y는 마이너스 n이야. y는 마이너스 n이야. 점근선. 그 다음에 정점 찾아오겠어. 정점은 지수가 0 되도록 한 x가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죠. 0, 마이너스 n 플러스 여기서 1만큼 올라간 거죠. 1만큼. 1만큼 올라간 다음에 밑이 2니까 증가함수와서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저 로그 함수는 어차피 y는 x의 대칭이니까 여기서 y는 x를 하나를 딱 그리고 대칭되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 점근선은 이렇게 마이너스 n이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 위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로그 함수 아래쪽에 있으니까 어디 영역이냐면 여기 영역이야. 여기 영역에 있는 어떠한 점들 중에서 x좌표가 정수였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한 점들 중에서 뭐라고 했어?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아야 돼. 그럼 x좌표하고 y좌표가 같다는 것은 어디 위에 있다는 거야? y는 x 위에 있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y는 x 위에 있는데 x좌표가 정수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란 얘기야. 우리는 이 x좌표와 y좌표가 정수인 것을 격자점이라고 부를 거고 이 격자점의 개수를 지금 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격자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대요. f1부터 f30까지 합을 구하는 거예요. n이 1일 때 몇 개고 n이 2일 때 몇 개고 n이 3일 때 몇 개고 이렇게 세라는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 격자점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자, 문제가 쉽지가 않아. 세는 게 만만치 않은데 자, 봐봐. 내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볼게. 여기서 이쪽에 있는 격자점은 좀 세기가 편해요. 왜냐면은 자, 요 놈의 y좌표는 얘보다 1만큼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n 플러스니까 여기는 정수좌표겠죠. 격자점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도 격자점인데 얘랑 1 차이밖에 안 나. 그럼 어차피 격자점 중에 여기 있는 격자점은 얘가 마지막 점이야. 마지막 격자점이라고. 그러면 0일 때부터 한번 세보자. 얘는 x좌표가 0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세다 보면 얘는 x좌표가 얼마냐 지금? 여기서 1 더해진 거니까 마이너스에 n-1이야. 마이너스 n 더하기 1, 그지?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럼 여기는 격자점이 몇 개야? n개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는 n개가 되는 거잖아. 0부터 n-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세개가 편해. 알겠어? 여기가 이제 세개가 불편한 상황이거든.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했는데 fn 중에 이쪽 지금 여기 3, 4, 5면 쪽, 이 원점 포함해서 3, 4, 5면 쪽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는 세기가 편하니까 자, gn이라고 할 거고 gn은 얼마였어요? n이었죠, 지금. 여기는 n개가 있었잖아, 격자점이. 0,0부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까지. 그지? n개가 있었고. 자, 그러면 여기는 gn은 n개야. 그리고 이제 0보다 큰 자연수 쪽에서 격자점의 개수를 셀 거야. 이것을 자, 뭐라고 할 거냐면 gn, h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fn을 구해야 되는데 fn 어차피 gn 더하기 hn이니까 hn만 이제 잘 구하면 돼. 그쵸? 근데 hn이 구하기가 어렵더라라는 얘기죠. 자, 여기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세려면 결과적으로 얘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죠? x가 이거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얘기하면 x가 요거 아까 2x-n, 2x-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지금 y는 x의 그래프가 y는 2x-n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오는 부분이니까. 이해가냐? y는 x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세면 돼. n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세면 되는 거거든. 알겠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n이 이거 n에 대해 정리할게. n에 대해 정리하면 n이 자 2의 x제곱 더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
자, n에다 1 집어넣어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격사점의 개수를 세려면 가장 큰 x값만 알면 되는 거죠. 어차피 1부터 세면 되는 거니까. 가장 큰 x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큰 x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x가 얼마일 때까지냐?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오케이 돼. 2일 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최대 x값은 1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n이 1일 때 몇 개라는 얘기야? 한 개라는 얘기야. 한 개. n에다 2를 집어넣을게요.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2. 자, 이거는 x에다가 1 대입해보면 될 테고 2 대입하면 4 빼기니까 되네. 2. 3 대입하면 8 빼기 3. 5. 안 되네. 그지? 그래서 2개까지 가능하네.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세야 돼. 자, n이 3일 때는 얼마까지 될까? 자, 벌써 눈치 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2야? 5까지이지. 5 대입하면은 여기 2에 여기다 x에다가 3 대입하면 얼마야? 얘가 8 빼기 3 5잖아. 그럼 3일 때 성립하려면 n이 5일 때부터 3일 때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n이 4일 때도 얼마? n이 4일 때도 2개가 나올 거고 n이 5일 때는 3개가 나올 거야. 그지? 5일 때는 x에다 3 대입해도 성립하잖아. 그지? 이제 자 원래대로 하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다 세야 되지만 30개를 세겠어? 아니잖아. 그지? 관점을 달리해야 돼. x를 가지고서 카운팅을 할 거야. x가 3일 때는 얘가 5 나오니까 5까지는 n이 3일 때, 5까지는 x가 3일 때까지 가능하구나. x에다 4 대입해봐. 얼마야? x에다 4 대입하면 16 빼기 4니까 12잖아. 12. 그러면 n이 5일 때부터 n이 얼마일 때까지는 똑같을까? 10. 1일 때까지는 똑같은 거지. 몇 개로? 3개로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x에다 이번에는 5를 대입하면 얼마야? 32 빼기 5, 27이지, 27. 알겠어? 27일 때는 x가 5일 때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n이 이제 12일 때부터 n이 얼마일 때까지? 26일 때까지는. 그죠? 4일 때까지만 가능한 거니까 이때는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n이 뭐 27일 때, 28일 때, 29일 때, 30일 때까지만 세는 거니까 이때는 아마 5개일 거죠. 그죠? 그래서 자, n이 이제 2개인 것이 n이 2일 때부터 n이 4일 때까지 2개. 그 다음에 n이 1일 때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자, F1부터 F30까지 더해야 되는데 얘는 G1부터 G30까지에다가 더하기 H1부터 H30까지 이렇게 따로 더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때는 이거는 아까 어떤 규칙이었냐? G에는 아까 얼마였어? G에는 N을 일정했잖아. 그럼 G1부터 G30까지 합은 어차피 뭐야? 그냥 1부터 30까지 합이야. 1부터 30까지 합은 얼만데? 1부터 30까지 합은 어떻게 돼? 1부터 30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30까지 할 때는 이렇게 더하잖아, 우리. 이렇게 더하잖아. 31이 몇 개 있다고 보면 돼. 31이 15개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2개씩 짝져버리면. 그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기서 직접 계산해봐. 1 1개, 2가 3개, 3이 7개, 4가 15개, 그 다음에 5가 4개. 이거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거 더하시면 이게 F1부터 F30의 합입니다. 알겠죠?